토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토리TV 비토리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 2월 10일입니다. 이번에 그동안 버텨주던 넥라인을 이탈하면서 5%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5% 정도의 변동성이 꽤나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좀 무덤덤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황 영상에서 잠깐 분석해드렸던 피보나치 되돌림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었는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이번 상승을 주도하는 주체가 특정 소수의 고래들이었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시들시들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뉴스에서는 찐 상승장의 시작이 아니냐는 보도를 올리기 시작했고, 환희에 가득 차 매수를 진행하기 시작했을 때 추세를 깨고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갈색고래를 포함해 비파 세력이 저점에서 매집한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했다고 분명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이번 상승을 잘 살펴보면 비트코인 거래 수량은 늘어났지만 비트코인 거래 횟수가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분석은 온체인 분석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표로 우리는 그나마 CVD 차트를 봤었죠. CVD 차트는 텔레그램의 갈라님이나 다양한 채널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니 굳이 유료로 구독해서 사용하지 않고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전히 약세장의 연장선인 상황인데요. 예전과 달리 비트코인의 홀더들은 늘고 있지만 한참 불장에 비해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약세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기준이 아닌 수량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의 가격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토토리 형님들은 유통 속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맥디님의 분석을 보며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유통 속도는 1년간 이동한 코인의 총량을 전체 공급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리고 유통 속도를 통해 코인이 시장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연하지만 유통 속도가 상승할 때 상승장이 시작된 것이고, 하락한다면 하락장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통 속도가 바뀌는 지점, 이 지점이 고점이냐 저점이냐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저점에서 흔히들 말하는 바닥에서 유통 속도가 증가하면 상승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번 상승은 분명 주체가 누구든 간에 강하게 상승한 것은 맞으나 유통 속도는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언급하는 특정 소수 고래들이 지금의 상승을 주도했고, 더 이상 상승을 유지할 필요도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고래들이나 개미들, 아니 새우들조차도 비트코인 거래를 별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아마 관심 있으신 토토리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미국의 크라켄 거래소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문제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가며 나름 악재가 해소되어 가고 있던 찰나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미등록 서비스 제공 협의로 미국의 크라켄 거래소에다가 벌금 3천만 달러를 부과한 것입니다. 3천만 달러면 거의 378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금지시켰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크라켄 거래소는 더 이상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할 수 없기 때문에 곧 있을 3월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의 스테이킹 누적 예치량을 관심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크라켄 거래소의 이더리움 출금량도 주목해야겠죠. 이미 크라켄 거래소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예치량이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하는데 3월은 정말 많은 이슈들이 모여있는 달인 만큼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3월의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업데이트 이후부터는 정말 많은 물량의 이더리움이 순차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빅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득 토토리 형님들 머릿속에는 그런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스테이킹 서비스가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금지시킨 것인지요. SEC의 갠슬러 위원장에 의하면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킹 서비스는 수익에 대한 홍보가 분명하게 있고 기대가 적용된 명백한 증권인데 증권법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증권형 크립토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비트를 포함해 메이저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뿐만 아니라 POS, Proof of Staking 코인 전부요. 정부가 언제 칼을 집어드냐에 따라 시기만 달라질 뿐 예정된 수순이겠죠. 다른 이야기도 잠깐 해보자면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리오프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는데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 2차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아연의 재고며 제조업 지수 등 자세하게 살펴볼 수도 있는데 너무 거시경제로 나가게 되면 해야 할 말들이 부수적으로 드려야 될 말들이 너무 많아지므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랜만에 차트도 좀 살펴보면 피보나치 되돌림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고점으로 예측했던 24K 후반은 결국 터치하지 못했는데요. 0.38이 되돌림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것은 확인됩니다. 다음 지지는 추세 재진입 직전 21K의 잠깐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만약 해당 라인이 뚫린다면 0.5 되돌림 자리이자 그동안 쌓여온 매물대의 중심 20.7K 안팎이 강한 지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지지는 비토리TV 공식 텔레그램방 토리월드에서 실시간 대응해 드리도록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토토리들을 응원하는 남자 비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토리TV였습니다.